밑에 용산 6파인 국어 설명회라고 써져 있는 프린트 찾아서 같이 보시면은 PPT랑 종이랑 화면이 보일 겁니다. 그럼 제가 처음 준비한 거는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를 준비했는데 학원에서 15분 정도로 이제 시간 좀 제한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조금 말을 평상시보다 빨리 할게요. 실제 제 수업은 이것보다 조금 천천히 말을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좀 빨리 말한다라는 걸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중간고랑 성림여자고등학교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저한테 이미 배운 학생의 어머님도 와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처음 본 어머님도 계실 거예요. 전 이 학원에서 이제 거의 5년 정도가 됐거든요. 아이들이 이미 고3을 몇 번 보냈어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부의 학교별 국어 내신 경향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하고요. 또 학교별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 문제의 출제 경향에 따른 그 학교별의 솔루션도 제공해 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신 대비 프로그램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간단하게 양력을 적어놨거든요. 저는 지금 쪽신 국어학원에서 부원장을 맡고 있고요. 메가스터디 출강을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예전에 수도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를 일한 적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용산이랑 서대문에서 국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우선 중경고등학교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중경고등학교는요, 출제 문제 자체의 난이도와 유형이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크게 뭔가 차이가 있는 학교는 아니에요. 선생님의 차이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보시면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봐서 1, 2, 3학년 선생님을 다 적어놨어요. 작년 기준이거든요. 선생님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선생님을 예측을 한다, 뭐 시험 기출이 어떻게 된다, 예측을 하겠다라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공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중경고등학교는 매년 비슷한 정도 난이도가 나오기 때문에 1등급이면 받으려면 몇 점 정도, 2등급 몇 점 정도, 3등급 몇 점 정도가 사실 거의 정해져 있는 학교예요. 만약에 그게 조금 어그러졌다, 중간고사 때, 그러면은 뭐 서술형이라거나 아니면은 수행평가서 점수를 많이 깎아서 시험 자체의 난이도는 비슷하게 유지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별 수업의 특징이 분명히 있어요. 아빠 선생님은 어떤 걸 설명해줬고 뒷반쌤은 안 해줬다 이런 게 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은 내지 않으시거나 시험 전주 정도에 오셔가지고 말을 해주고 가세요. 그러면은 나왔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크게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개성이 두드러지게 있으면 특히 어려워, 특히 쉬워 이런 게 딱히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작년 기준으로는 학년이 140명 정도였어요.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죠. 인원수가 굉장히 많지 않은 학교예요. 1등급을 받기가 치열한 학교고요. 중경고를 선택을 하실 때 남학생들은 보통 영상고보다 중경고가 내신 따기 쉬울 거다. 여학생들도 분명히 여고보다는 쉬울 거다는 생각에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막상 최상위권인 1등급 안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국어에서는 제가 지금 맡은 학생이 1, 2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 지금 3학년 된 학생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1, 2등급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지만 1등급 학생이 3등급을 떨어져서 와 이렇게 크게 뭐가 있다라는 건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올해 맡은 남학생이 있는데 이제 2학년 된 학생이 있는데요. 1학기 때 6등급을 받아서 저한테 왔어요. 수학을 다니던 학생이고요. 사실 6등급이라는 거는 거의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약간의 좌절과 절망이 섞인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늘 자습실에 있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2학기 때는 최종 3등급으로 맞췄습니다. 6등급에서 3등급으로 간 거거든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3학년 1학기까지 가는 퍼센트가 1등급 기준으로 75.8%가 1학년에 1등급 받으니까 3학년 1학기에 75.8%가 1등급을 받아요. 거의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3등급이나 5등급 아이들이 올라가는 퍼센트는 0.2%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친구 벌써 0.2%를 이뤄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못 봤다고 해서 완전 좌절과 절망은 아니지만 얼마만큼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성적이 오를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체로 처음 시험부터 딱 잡고 가는 게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어머님들이 방학 동안에 국어를 많이 안 보내시고 중학교 때는 조금만 해도 아이들 다 A등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 애는 국어는 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국어를 잘 안 보내세요. 겨울방학 때는.
그 3월 때 보내시거나 3월 마지막 주 이제 내신이 시작하나요? 물어보시고 그때부터 보내세요. 근데 저는요 그때부터 보내 조금 늦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처음에 학원을 오게 되면은 학원에 적응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선생님과도 적응하고 뭔가 교감을 쌓아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고 어떤 식의 공부가 필요한지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를 우선 알아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분명 필요하고 나서 내신에 팍 달려가야 되는데 그때 오면은 다른 아이들은 막 달리고 있는데 이 아이는 지금 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느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국어가 생각보다 점수를 내기 어렵고 오래 걸리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하나 전하고 싶습니다. 자, 우선 중간고사에 대한 내용을 드릴게요. 시험 범위는 굉장히 많아요. 용감중 기준으로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용감중보다 시험 범위가 4, 5배가 많은 편이고요. 유형도 굉장히 고난도 유형이 있고요. 외부 작품도 많이 쓰세요. 그리고 또 작품별, 이제 문항별로 점수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쓰시는데요. 요게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어요. 제가 그 당시 용감중도 같이 수업을 했거든요. 용감중 기준으로 보시면은 4, 5배예요. 4, 5배.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노란색으로 쓰여진 것들이 교과서 작품이고요. 흰색으로 쓰여진 게 외부 작품이에요. 학교쌤이 프린트로 제공을 한 것만 요 정도. 그러니까는 굉장히 다양한 작품이 있고 중학교 때 그냥 3주, 4주 내지는 직전주 일주일 공부했는데도 A등급 받았어요 이런 학생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거와는 완전 다른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과연 중학교 때만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또 낯선 외부 작품을 2개 내고 그냥 외부 작품만으로도 이루어진 선지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뭐가 필요하냐면 독해력이 필요한 거겠죠. 아이들 자체가 얼마만큼 뛰어나냐로 이제 가늠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1등급을 가는 이게 중경 같은 경우는 90점 초반이 1등급이에요. 그러면은 2문제까지는 틀려도 1등급이 되는 거잖아요. 교과서를 완벽하게 하고 갔다라는 기준에서 그 친구는 1등급과 2등급 그 언저리에 있는 거예요. 1등급 마지막이거나 2등급 문 열고 들어간 친구가 되겠죠. 그럼 이 친구가 요 문제까지 맞추면 안정적인 1등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요. 아이가 이거 책을 많이 안 읽었어요. 많이 안 읽고 온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독해력이 좀 부족한데 얘는 1등급 받을 가능성이 없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교과서에 있는 걸 완벽히 가면은 2등급 초반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독해력이 없어. 그거를 만들어낼 겁니다. 계속 보시면요. 시험 난이도는 이래요. 그렇게 많은 문제가 최상위가 상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문제와 하문제를 맞추면은 2등급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상과 상난이들을 맞추는 건 사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거입니다. 중경고의 특징이고요. 성심여고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성심여고는 굉장히 까다로운 학교예요, 사실은. 어느 지역에서 성심여고를 딱 맡아도 저희 성적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학원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요. 교과서 작품이 열심히 나가고 안 내십니다. 안 내요, 진짜. 너무 당황스러운 게 중경고랑 동일한 교과서를 쓰시거든요. 중경고 앞에 보시면은 아웃킬리 구두로 남은 사내란 걸 열심히 가르쳐서 소설을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좌절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건 진짜 100% 하고 왔고 달달달 외우고 갔는데 안 나와버리니까 근데 이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라는 말을 하죠. 두 번째, 선생님의 개성이 굉장히 강하세요. 애들이 뭐 이렇게 적고 있잖아요. 야, 적지마! 안 나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필기하고 뭔가 수업을 들었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적지 말라고 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국어 수업을. 이런 식의 마음을 자꾸만 갖게 되는 거죠. 시험 범위를 수업하지 않아요. 필수적으로 1학년 때 배워야 할 뭔가가 있는데 그것들을 하지 않고 넘어가 버립니다. 이때 문제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3학년이 갔을 때가 문제예요. 3학년이 가면은 수능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1학년 때 배웠어야 될 개념이 있는데 얘는 안 배우는 거죠. 그러면 제가 수업할 때 난감한 거예요. 갑자기 3학년 때 오면은. 그래서 성심여고 1학년은 시험과 시험 그 사이 있잖아요. 중간과 기말 그 사이에 이런 필수 개념을 수업에 들어가야 돼요. 꼭 들어가야지만 2학년, 3학년 때 수능을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교과서를 열심히 수업해놓고 외부 작품으로 평가를 해버립니다. 국어 선생님 배정은 2월 19일 전후로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할 건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의 개성이 너무 뚜렷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선생님이 1학년을 맡았냐에 따라서 이제 제가 올해 시험은 어떤 식으로 좀 나오겠군, 외부 작품이 많이 나오겠군, 좀 일반적으로 나오겠군, 이런 걸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실력은요, 시험 범위는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다행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단점 내지는 어려운 점은요, 교과서의 작품보다 외부 작품이 훨씬 많고요. 문제는 수는 작은데 다각형, 모두 고르시오라는 게 들어가요. 용감중 아이들은 잘 모르는데 성심여중 아이들은 알아요. 다각형, 모두 고르시오 낸 다음에요. 답이 1개인 적도 있었고요. 5개인 적도 있었어요. 라고 말해요. 용감중 때, 성심여중 때. 근데 실제로도 다각형을 내고 요즘에는 계속 3문제를 고르도록 하세요. 다행히도. 그나마 3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답이 5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에 들어가면 굉장히 불안하죠. 완벽하게 알아야지만 답을 맞출 수 있는 거고요. 35점 만점에다가 시험지를 위로 넘겨요. 이것도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옆으로 갑자기 얘는 위로 넘기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시험에 좀 영향이 있죠. 성심여중 시험 범위 아까 중경부랑 굉장히 수가 차이가 나죠? 이 중에서 제가 이렇게 이탈릭체로 해놓은게요. 다 외부 지문이에요. 외부 지문. 요거는 프린트였고요. 노란색은 프린트고 흰색 이탈릭체로 된 거는 다 외부 지문입니다. 교과서 작품을 열심히 해놓고 교과서를 내지 않는 게 이 학교의 특징이고요. 보시면은 90% 이상이 교과서 외 지문이죠. 책 속에 길이 있다. 책 속에 길이 있다 요거랑 자화상 2개만 교과서 작품이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학교죠. 요거는 제가 이제 중견고 문제를 먼저 2개 넣어놨고 성심여고 문제를 2개 넣어놨어요. 그렇게 학교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견고가 이런 식으로 시험을 냅니다.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라는 교과서 작품과 소설론 보기를 선생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만드십니다. 만들었을 때요. 요거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시냐. 교과서에 내 작품을요. 요런 보기를 활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핵심을 알고 있니? 라는 걸 물어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작품 각각의 핵심 개념과 그것을 학습하는 게 필요하고요. 학습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인출이 빨리 나올 수 있는지를 암기를 통해서 매주 테스트를 보고요. 유사 변형 문제를 풀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필모그래피라는 교재를 통해서 학교 시험과 똑같이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2번째 문제도 보여드릴게요. 이건 시조 도수와 관련된 거고요. 외부 작품을 내셨어요. 그래서 외부 작품과 우리 교과서에 있는 작품에 같이 연계해서 이해할 수 있니? 라는 걸 물어보셨고요. 요거 외부 작품을 내시고 요게 가가 외부 작품이었고 나머지 라가 교과서 작품이었는데 보시면 1번부터 5번 선지가 전부 다 외부 작품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교과서에 있는 이 작품에 가라는 작품 황진이 시조에서는 필수적으로 요거 하나예요.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라는 게 필수거든요. 요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냐는 거를 외부 작품으로 평가를 하시는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핵심을 평가하는 게 중경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중경은 그나마 예측 가능한 문제를 내시는 거고요. 성심 볼게요. 성심의 기출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따왔어요. 그대로 따왔고 공익 광고를 찾아봐서 가져왔는데요. 공익 광고를 가지고 선생님 애들이 광고와 매체라는 거를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하고 문제는 요 2개를 내셨거든요. 무슨 내용이냐면 욕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나요? 라는 애들 무슨 말을 시작하지? 옆에 애가 이거 X 좋아! 실수! 라는 공익 광고를 따가지고 오신다는 문제를 만들었어요. 애들 보는 순간 뭐야? 안 배웠는데? 첫 중간고사 이게 뭐야? 라고 하죠. 2번째 오른쪽에 막 뭔가 있는 이 공익 광고를 내신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뭐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자, 그거에 관련된 걸 분석할 수 있니? 를 물어보신 거예요. 상당히 당황스럽죠? 이 경우에 저는요, 당연히 그 어떤 그 학습 목표와 관련된 거를 확실하게 숙지를 해가야 된다. 근데 이 학교는요, 암기보다 뭐가 중요하다? 이해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 목표를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외부 작품을 내신다라는 게 성심 여부의 특징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책 속에 길이 있다는 교과서인데요. 요거는 그나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셨거든요. 중견과 비슷한 스타일로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아이들이 맞춰가는데 요런 문제가 별로 없었다라는 게 성심여부의 특징이겠죠. 자, 요게 이제 제가 주는 아이들의 교과서입니다. 아이들에게 주는 수업 교재예요. 수업은 요게 교과서에 쓰여있는 내용이고요. 빨간색이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 노란색이 제 강의 노트에 적혀있는 것들입니다. 그 강의 노트에 적혀있는 걸 그대로 내는 거예요. 요런 거는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요런 거를 맞출 수 있도록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작품 핵심 개념을 수업을 하고 반복적으로 암기 테스트를 보고 계속해서 유사변형 문제를 풀리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솔루션은요, 지문이 나왔다, 교과서에 지문이 나왔다 하면은 그거는 무조건 맞추고 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업을 해주고 그걸 듣고 나서 반복해서 암기 테스트를 보며 그거와 관련된 유사변형 문제에 적용할 수 있냐까지 가는 게 내신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크게 두 가지 수업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수업 내용을 설명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관리입니다. 지금 저한테 배우는 성심여고 친구가 있는데요. 1학기 때 2등급을 받았어요. 이 친구는 국어를 안 들었던 이유가 자기 국어 잘 하거든요. 국어를 되게 잘해요.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친구예요. 나는 국어 수업 굳이 안 들어도 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1학기 때 2등급으로 맞췄어요.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애가 한 명씩 1등급이, 전교 1등, 전교 1등 했었거든요. 한 명씩. 그러니까 걔가 이 전교권에 못 들어갔던 거죠. 2학기 때 왔습니다. 2학기 때 당연히 그 친구가 전교 1등 했어요. 걔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국어 수업이 어떤 게 좋았니? 라고 했더니 저는 관리가 잘 된 게 좋았어요 라고 했습니다. 전교권인 아이들은 관리가 필요한 거고요. 그 밑에 친구들은 수업과 관리가 다 필요한 거겠죠? 가보시면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수업이 확실해요. 확실하게 수업을 하고요. 내신의 한 주라는 자체 교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필기를 무한정 제공해줍니다. 수업도 유튜브를 촬영해서 매번 제공을 해서요. 듣고 왔는지 안 듣고 왔는지 확인을 해요. 확인을 2번 확인했는데 안 한다? 바로 어머님께 연락드립니다. 아이가 수업을 안 듣고 오네요? 라고. 그럼 당연히 어머님도 저도 같이 잔소리하겠죠. 그리고 남기겠죠. 그러면 듣게 되겠죠. 두 번째는요. 매주 간단 테스트라는 거 봐요. 아이들이 늘 그냥 간단하지 않은데요? 라고 하는 간단 테스트인데 요걸 보아서 아이들의 암기 정도, 이해 정도를 판단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말씀드린 내신 공략이라는 학교에서 나오는 것과 유사한 타학교 기출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를 풀리고요. 마지막으로 필모그래피라는 교재를 통해서 내신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자, 관리가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전 진짜 꼼꼼한데요. 반복 학습 당연하고요. 숙제검사 한 문제까지도 놓치지 않고 다 하고요. 오답 관리 다 해요. 얘가 살짝 비껴온 건지 대충 풀었는지 다 확인합니다. 그냥 동그라미 쳐준 거 보는 게 아니라 이거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사실 보이잖아요. 다 봐야죠. 다 보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자체 교재 요겁니다. 내신에 하는 이렇게 필기가 제공되는 교재를 제공을 하고요. 요거 주면은 아이들에게 다 여기 있는 빈 파란색 글씨 필기 다 외우게 해요. 그러고 나서 요렇게 내신 공략이라는 걸 통해서 요렇게 아이들의 문제를 풀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간단 테스트라고 하지만 간단하지 않다는 거. 빈칸을 뚫어서 여기 필기 잘 외우고 있니? 라는 것도 확인하고요. OX나 단답형을 통해서 알고 있니? 를 판단을 해요. 이렇게 매주 1시간씩 시험 보고 해설하고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필모그래피라고 해서 우리 학교의 기출문제, 그 기출문제 변형을 통해서 동일한 50분 내에 시험을 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는요, 제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라고 하는데 하도 안 해가지고 구글 폼으로 질문을 받아요. 그럼 저희 조교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저도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줍니다. 아이들에게 뭐가 어떻게 어려웠으면 알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매번 수업이 끝나고요. 수업의 진도, 수업 영상, 이번 주 학습에 필요했던 거 중요한 내용들을 카톡으로 보냅니다.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볼 수 있게끔 하는 거겠죠? 이렇게 제 자체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요.
링크가 있는 학생들만 볼 수 있게 제공을 해요. 당연하겠죠? 저희 수강을 한 친구들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업은 자체 교재로 나가고요. 자습서와 평가 문제는 기본으로 갑니다. 아이들이 당연히 타서 풀어야 되는 거겠죠. 너무나 쉬운 것들이니까 그거 하고 그 외에 자체 교재로 수업을 하고요. 시간은 이렇게 2타임 깔아놨고요. 아직 중요한 건 요겁니다. 규칙이에요. 제 수업의 규칙은 과제를 안 했으면은 남아서 할 때까지 합니다. 보통 11시 반까지 남겨요. 그 다음에 버스가 없으니까요. 만약에 다 못하면 주중에 다시 불러요. 제가 계속 나옵니다. 두 번째 질의응답은요. 구글 폼으로도 가능하고 SNS도 언제든지 받아줘요. 새벽 5시에도 받아줍니다. 일어나서 답장해요. 매 수업은 유튜브를 업로드한 다음에 다 보내줘요. 아이들 다시 보고 와라. 안 온 애들 있으면은 유튜브에 퀴즈 넣어놨으니까 퀴즈 답변 나한테 보내 합니다. 결석생은 영상으로 보강한 후 마지막 다시 수업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필링링을 제공합니다. 여기까지 제 수업이었고요. 저는 우리 학원에서만 벌써 5년 동안 요 송심여고랑 중여고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언제든 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리거나 전화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나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